하루에도 몇 번씩 잠에서 깨는 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서도 다시 깊이 잠들기 어려우셨던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전립선이 안 좋아진 건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마다 자주 소변이 마려운 증상, 바로 야간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흔히 알려진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과 이것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는 도중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게 되고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계속 소변이 마렵고 소변량이 너무 적거나 오히려 많아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전립선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순환시키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장 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낮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운 자세로 바뀌면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고 그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자는 도중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깨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 바로 신장 기능 저하 역시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 배출이 불규칙해지게 됩니다. 낮 동안은 잘 참다가 오히려 밤에 과도하게 소변이 만들어지는 패턴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신장 기능 저하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야간뇨가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뇨 증상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히 전립선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야간뇨가 전립선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립선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밤마다 자주 깨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둘째,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량과 섭취 시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는 저녁 시간 이후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심장과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다리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심장 초음파, 신장 기능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순환계 전체의 이상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은 수치로 확인될 때 이미 기능 저하가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간뇨는 조용히 진행되는 여러 질병들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밤에 자주 소변이 마려우신 분들 중에는 낮에도 피로를 느끼거나 숨이 쉽게 차고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을 함께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체액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온몸에 혈액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신장이 혈류의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여 불필요한 수분을 과하게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낮 동안에도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수분 섭취만 줄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술은 저녁 식사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야간뇨 증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시간을 하루에 20-30분 정도 확보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심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밤중에 신장이 갑작스럽게 작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하면 신장과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면서 야간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야간요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특히 심장 초음파, 신장 기능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은 증상이 없더라도 50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 나이면 원래 이런 거지 하며 무심코 넘기는 것입니다. 노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노화가 아니라 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심장질환, 신부전, 만성적인 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 인지력, 면역력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야간요는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무너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야간요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밤에 자주 잠에서 깨는 것, 그게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며 그 과정은 심장과 신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야간요가 반복된다는 것은 신체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야간요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 저하의 신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넘겨버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야간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립선뿐 아니라 심장과 신장의 기능 이상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꼼꼼하게 검사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 수분 섭취 조절, 나트륨 섭취 줄이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혈압과 혈당의 정기적인 체크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요의 원인은 단순히 전립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 저하와 신장 기능 장애도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요가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면역력, 집중력, 기억력까지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과 신장 건강을 위한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생활 습관 역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넷째, 이 나이쯤 되면 다 그렇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상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진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요는 결코 부끄러운 증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아니라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짜 건강한 노화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저도 야간요 겪고 있습니다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공감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간요가 심해질수록 위험해지는 질병 탑3를 주제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